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바이오융합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이길용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발표를 기회를 주셔서 우리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카디악 바이오피직스, 그러니까 심장 물리학을 이용해서 뭔가 바이오로지컬 시스템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새로운 생명 현상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공심장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은 이제 카디악 티슈 엔지니어링, 이것을 이용한 이제 질병 진단 칩 그리고 소프트 로보틱스에 대해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바이오 화이트 PC,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그 심장 세포로 이루어진 PC를 제작하고 그것에 어떤 사이언티픽한 퍼스펙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생물학에서는 이제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폭넓은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을 보시면 그 구조와 기능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장 근육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히스톨로지, 그 심장 조직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하일리 아나이스트로픽한 티슈, 그러니까 굉장히 한쪽으로 얼라인되어 있는 구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하나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안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들이나 아니면 마이오신들이 잘 얼라인 되어 있어야지 최대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스페시픽한 에스펙트 레이쇼, 그러니까 헬스 건강한 심장에서는 7대1 에스펙트 레이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구조와 그 기능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큰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심장을 이제 스크래치부터 제작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하이라키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 레벨부터 심장의 전체 organ 레벨까지 각각의 그 바이오피직스, 그러니까 에이바이오틱 바이오틱 인터랙션이라든지 아니면 논 바이올로지컬 머터리얼과 논 바이올로지컬 머터리얼 간의 상호관계 등, 그리고 세포와 세포끼리 어떻게 결합되고 그 세포와 결합된 세포끼리 또 다른 기관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알게 되면 이제 세포로부터 이제 큰 올간인 심장까지 이제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구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제 단백질부터 셀, 티슈, 그리고 헐트까지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구조를 이제 실제 인비트로 상에서 이제 그 구조를 모방하고 그 모방한 구조가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패턴을 보시면 이게 소프트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딱 이제 건강한 심장 세포 그 레이쇼, 아까 말씀드린 7대1 레이쇼로 쉬운 심장 세포이고, 또 발전되어서 이제 셀 페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각 양 두 개의 셀이 이제 접합되고 그 안에 있는 셀 정션들, 굉장히 많은 일렉트리컬 정션이나 아니면 메칼리컬 정션들이 이제 질병과 어떤 상호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직 티슈 레벨에서는 보여드린 그 굉장히 하일리 아나이스트로픽한 티슈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organoid나 아니면 더 복잡한 티슈 레벨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싱글셀을 만들고 그게 알파 에티닌이 이렇게 하일리 얼라인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셀 페어, 그리고 티슈,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을 바탕으로 심장 관련된 질병을 이제 연구한다든가 그것을 모델링을 세우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그런 약물 치료 방법, 그러니까 드럭 스크리닝에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바이오 하이브리드 아날로그, 그러니까 바이오 하이브리드 유사체를 만들어서 물고기나 특정 바이오 하이브리드 소프트 로보틱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카디악 티슈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제일 끝단에 있는 이제 티슈 레벨에서의 연구 진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티슈, 그러니까 심장 실제 티슈는 굉장히 하일리 아나이스트로픽한 티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어떤 특정 소프트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올려서 이제 컨트랙티비티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심장의 전도성을 측정해서 그 실제 그런 뮤테이션과 질병들과 어떤 상호관계를 측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프트는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심장 세포를 키우고 그것이 어떻게 컨트랙티비티가 생기는지 아니면 이런 3D 티슈를 만들어서 측정하거나 아니면 와이어에 달아서 이쪽 컨트랙티비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린 카디악 티슈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일렉트리컬 익사이테이션, 즉 자발적으로 수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빛이나 아니면 옵토제네틱스 툴을 써서 일렉트리컬리 아니면 옵토제네티컬리 칼슘 채널들을 활성화시켜서 칼슘 시그널링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메카니컬 컨트랙션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티슈 엔지니어링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실제 심장에서는 레귤러토리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메카니컬 컨트랙션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메카니컬 센시티브 아이언 채널들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다시 이제 카디악 일렉트리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레귤러토리 루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장은 메카니컬 센시티브 오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피부나 아니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관처럼 심장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메카니컬 센시티브 아이언 채널들이 있어서 그것이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카디악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익사이테이션 컨트랙션 커플링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레귤러토리 루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 방향은 이런 레귤러토리 루프 시스템을 카디악 티슈 엔지니어링 측면으로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트레치 액티베이트 아이언 채널, 즉 메카니컬리 센시티브 아이언 채널들은 어떤 것이 연관이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셀 멤브레인에 보시면 아이언 채널들이 있는데 특정 아이언 채널들은 이제 스트레치가 되면 이제 그 멤브레인 프로틴 사이로 이제 칼슘 아이언 채널들이나 다른 아이언들이 통과되면서 이제 이온 채널 변화를 만들고 그것이 컨트랙션을 다시 유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트레치가 되면 이제 채널이 열리고 아이언들이 지나가서 이제 아이언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현상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심장에는 사이노에트리얼 노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는 이제 페이스메이커 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페이스메이커 셀들이고 이 전체는 이제 사이노에트리얼 노드의 히스토로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non 컨덕티브한 셀들입니다. 그래서 파이브로시스나 아니면 폐셀들이 주변에 둘러져 있고 이 안에 페이스메이커 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효율적으로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컨덕션 패스웨이에 따라서 이게 임펄스가 쭉 지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컨트랙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패스웨이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패스나 파이브로세스들이 있고 이제 스페시픽한 웨이로 이 페이스메이커에서 전해되는 일렉트리컬 임펄스가 심장을 쭉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제 하나의 바이오 하이브리드 유사체, 즉 카디악 바이오 하이브리드 물고기로 이전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메카노 트랜스덕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양쪽에 하나의 서브스트레이트 양면에 카디악 티슈를 키우고 한쪽이 컨트랙션 되면 수축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는 릴리즈 즉 이완되면서 이제 스트레치 액티베이트 아이언 채널이 열리고 다시 이제 수축을 반복하는 현상을 유도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사이노에트리 구조와 기능을 모방해서 앞에 G 노드 즉 Geometrically Insulated Cardiac Tissue 노드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쪽 부분부터 카디악 컨트랙션이 제너레이션 되게 즉 심장을 수축시킬 수 있는 전기 신호가 이쪽 부분부터 발생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설명드리기 앞서 잠깐 물고기의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물고기나 다른 동물들의 머슬들을 구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머슬 페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머슬이 양쪽으로
한 서브스트레이트나 뼈나 아니면 특정 서브스트레이트 양면에 존재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가운데 백본 양옆으로 머슬이 존재해서 굉장히 하이리 언듈레이션된 로코모션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도 한쪽 이제 안에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들고 그 양면에 카디악 티슈를 키우게 되면 그 양면으로 이제 티슈가 컨트랙션 되면서 이제 메카노 트랜스덕션도 구현할 수 있으면서 물고기의 수용 능력을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아이디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심장의 그 저 물고기의 일부분의 구조체인데요. 보시면 가운데 젤라틴 하이드로젤을 써서 이제 가운데 서브스트레이트 백본을 만들고 그 젤라틴 양면 위에 하일리 아나이스트로픽한 카디악 티슈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머슬을 이제 인디펜던틀리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옵토제네틱스 툴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채널 옵신이라는 옵토제네틱스를 쓰고 이제 한 면에 다른 한 면에는 크림슬 R이라는 하는 이제 채널 옵신을 트랜스덕션 시켜서 이제 각각 파란색, 빨간색으로 각각의 양면을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원헐츠, 즉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파란색 빛을 조사하는 주파수가 이제 원헐츠부터 3Hz까지 주시면 각각의 주파수, 그러니까 페이싱 프리퀀시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속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양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존의 카디악 티슈 엔지니어링에서는 쉽게 구현할 수 없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카디악 티슈 엔지니어링은 이제 기존의 한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단일 세포층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패스비한 어, 릴리즈가 이제 그러니까 젤라틴이나 아니면 다른 서브스트레이트의 상수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 프리퀀시에서 맥시멈 앰플리튜드를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데 저희는 두 양쪽에 머슬을 갖게 되면서 둘 다 액티브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앰플리튜드 유지하면서 페이싱 프리퀀시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물고기가 마치 이쪽 보시면 당연히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걸 가지고 물고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들어가지고 이제 물고기 유사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초록색, 파란색 부분은 이제 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 테이프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젤라틴 그 위에 이제 아나이스트로픽한 카디악 머슬을 키우고 한쪽에는 이제 블루라이트에 반응하는 옵토제네틱스, 한쪽에는 이제 레드라이트에 반응하는 옵토제네틱을 써서 각각의 양면을 다른 색깔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물에 이제 보이언시, 그러니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플라스틱 핀을 사이에 넣어가지고 수평을 유지했습니다. 보시면 양면에는 이제 아나이스트로픽한 카디악 티슈가 있고 가운데는 젤라틴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양면에는 이제 각각의 빛에 반응하는 옵토제네틱 툴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2Hz, 3Hz에서 보시면 이제 각각 빛을 양쪽으로 빨간색, 파란색을 각각 교차하면서 페이싱 프리퀀시를 해줬을 때 이제 3Hz에서 이제 가장 빨리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기존의 이제 다른 바이오 하리드 물고기나 유사체들을 보시면 이제 특정 프리퀀시에서 맥시멈 스피드를 갖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스피드를 올리면서 그리고 페이싱 프리퀀시랑 이제 스피드가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심장의 기능을 참고로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뛰거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펌핑 능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시프니시가 올라가면 이제 스피드가 올라가는 그런 앰플리튜드가 유지되면서 스피드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것은 더 긴 동영상인데요. 이제 물고기를 굉장히 운동을 많이 시키면 이제 처음에 보셨다시피 멈춰 있게 되는데 그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빛을 교차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프리퀀시를 올리면서 속도를 증가시켰고 이제 점점 페이싱 프리퀀시가 올라감에 따라 이제 스피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각각의 머슬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각각의 머슬을 조절해서 수영을 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면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는 것은 이 물고기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장세포는 자발적 수축이라는 게 있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한쪽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다른 한쪽 면이 이제 스트레칭 되면서 이제 스트레치 아이언 채널 액티베이션 되고 그것이 다시 컨트랙션을 유발하는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면 이게 머슬 컨트랙션이 원 투 원 이런 식으로 커플링 돼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아이디어를 얻었고 결과로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머슬 한쪽이 이제 컨트랙션이 한쪽이 하일리 컨트랙션이 되면 이쪽 반대편에 있는 이제 머슬에 있는 그 스트레치 아이언 액티베이트 채널들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컨트랙션을 유발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되면서 물고기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바디 미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실제 물고기와 비슷한 바디 라인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카노 트랜스덕션을 이런 바이오 하이브리드 유사체에 옮기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설로 세웠던 이제 스트레치 아이언 액티베이트 아이언 채널이 이 물고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스트레치 액티베이트 아이언 채널을 블락할 수 있는 두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물질이고 두 번째가 가돌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두 물질은 이제 글로벌리 이제 스트레치 액티베이트 아이언 채널을 블락시키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이제 운동을 열심히 시킨 다음에 얘가 멈춘 후에 이제 메카니컬한 자극을 주게 되면 물고기가 꼬리가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블락커를 써서 같이 물고기를 컬처한 뒤에 다시 보게 되면 메카니컬한 자극을 주어도 이제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결론은 저희 물고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1대1로 컨트랙션 되는 것은 메카노 트랜스덕션의 기능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이제 스트레치 액티베이트 아이언 채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전에는 메카노 트랜스덕션에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사이노에이트리얼 노드, 즉 사이노에이트리얼 노드는 것은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 심장을 수축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의 기능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G 노드, 그러니까 Geometrically Insulated Cardiac Tissue 노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카디악 티슈는 말씀드린 대로 전도성을 갖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흐릅니다. 그 안에 이제 갭 정션들이 있고 양옆에 쭉 셀 멤브레인 쪽에 죄송합니다. 셀 멤브레인 쪽에 이제 아이언 채널들이 있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디어는 이제 주변에 셀들이 많은 경우와 주변에 셀들이 많이 없을 경우에 그 멤브레인 포텐셜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매트리얼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퀀텀 닷이나 이런 나노 물질들을 보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서페이스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것이 이제 빛을 주면 파장이 달라지는 이런 것을 현상을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카디악 티슈도 서피스 에리어가 달라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멤브레인 포텐셜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앞부분에 기본적인 큰 부분에 있는 카디악 티슈의 멤브레인 포텐셜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하일리 커베이처가 크고 표면적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서 이제 그 카디악 멤브레인 포텐셜을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머슬 수축이 시작되게 되고 이 부분 그럼 거기에 추가로 좀 더 빠른 하일리 프리퀀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만든 물고기의 칼슘 액티베이션 맵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카디악 티슈, 그리고 티슈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양 끝단에서 이제 카디악 머슬이 컨트랙션 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제일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이론은 이제 솔스 싱크 미스매치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그런 이론 때문에 이 양쪽 끝단부터 머슬 프로파게이션이 시작되게 되는데 저희는 G 노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 안에 하일리 이제 멤브레인 하일리 설피스 에너지가 큰 그러니까 이쪽이 덜 불안정한 카디악 티슈를 만들어서 이쪽부터 머슬 컨트랙션이 시작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표를 보시면 G 노드가 있을 때는 이 머슬 액티베이션 시작이 특정 부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물고기를 디자인하였고 그 결과로 이제 G 노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봤을 때 보시면
G 노드가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하이리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원투원 커플링을 구현함에 따라 물고기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테일 빛 프리퀀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만든 물고기를 이제 실제 물고기와 스위밍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브라 피쉬라든지 와인몰리 이런 실제 조그만한 실제 물고기들과 저희 물고기와의 수영 능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PIV라는 걸 측정해서 물고기에 조그만한 마이크로 파티클을 넣은 다음에 물고기가 움직이게 되면 이제 그 물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 동영상을 바탕으로 이제 레이놀스 넘버와 스위밍 넘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스위밍 넘버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풋 에너지고 이제 이쪽이 아웃풋 에너지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물고기들은 이 바이올로지컬 스위밍 루프 라인이라는 걸 따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라인에 요 그 실제 물고기, 그러니까 동그라미들이 모여 있죠. 얘네들이 실제 물고기들의 이 그래프에 있는 표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에서 이 루프를 따라야 물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되어 있는 건데, 저희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물고기와 비슷한 이 바이올로지컬 스위밍 루프 라인을 따랐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으로 유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거는 기존에 제일 빨랐던 물고기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 물고기들은 이 스밍 루프 라인보다 훨씬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루프 라인을 따라가면서 실제 물고기와 수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다른 물고기들 바이오 하이브리드 유사체들과 비교해 보면 기존에 이제 만든 유사체들은 이제 이쪽 밑에 맥시멈 스피드가 보통 거의 마이크로미터 퍼 세컨드나 아니면 빨라야 밀리미터 퍼 세컨드인데 저희는 거의 센티미터 퍼 세컨드 스케일에 달하는 속도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존의 물고기들은 싱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싱글 머슬 레이어를 깔아서 이제 그 수영을 테스트하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바이오 레이어, 그러니까 머스큘러 바이오 레이어를 만들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수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휴먼의 스템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머추레이션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즉 근육이 점점 세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물고기가 한 면으로 있다면 이제 얘네들이 한쪽 면에 있는 근육만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밴딩 됩니다. 그러면 롱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무슨 드럭 스크리닝이나 아니면 물고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굉장히 30일 정도가 되면 물고기가 이제 하일리 밴딩이 되어서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지만 저희 바이오 하리드 물고기는 양면이 피지컬리 미스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앰플리튜드를 유지하면서 물고기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이제 카디악 티슈 엔진 측면을 보면 이제 뭔가 측정을 하고 싶을 때 컨덕션이나 아니면 카디악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팩터인 컨덕션이나 아니면 컨트랙티비티를 볼 때 이제 일렉트리컬 익사이테이션 주고 그걸 메카니컬 컨트랙션으로만 측정했다면 저희는 이제 메카노 트랜스덕션과 G논드라는 것을 도입해서 클로즈 레귤러트리 액추에이션 사이클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컨트랙션이 한쪽 면에서 되면 다른 한쪽에 이제 스트레치 액티베이트 아이언 채널이 활성화되고 다시 그게 일렉트리컬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과정이 느리게 되면 G 노드라는 것이 개입해서 그 페이싱 프리퀀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클로즈 루프 액추에이션 사이클을 저희 바이오 하이브리드 물고기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이후의 연구를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구조와 기능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제 저희 물고기의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벤트리큘러 알루미나스에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벤트리큘러 알루미나스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심장의 부정맥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심장 이제 일렉트로카디오 다이어그램을 보면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뛰게 되는데 이제 뭔가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은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질병이 있는 분들은 피브레이션이나 타키카디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컨덕션이나 아니면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일레귤러한 그런 일렉트로카디오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진 레벨에서 측면에서 보시면 어떤 프로틴, 그러니까 멤브레인 프로틴의 어떤 부분이 이제 뮤테이션 되면 이런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싱글셀을 만들어서 이제 칼슘 시그널링을 본다든가 굉장히 잘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간 레벨에서 보시면 이게 돼지의 심장인데 이제 보면 벤티큘러 타키카디아랑 피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보시면 이게 심장이 쿵쿵 뛰어야 이제 피가 돌 텐데 보시면 피브레이션이나 타키카디아가 생기면 심장이 바르르 떨게 되면서 이제 원활히 심장 피를 이제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구로 하면 좋겠지만 이제 돼지 심장이나 이제 사람의 심장을 실제로 이제 쓸 수는 없으니까 약물 치료에 쓸 수는 있지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티슈 레벨 좀 더 심장의 올관에 비슷한 티슈 레벨의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을 이제 티슈 레벨로 모방을 해서 이제 특정 지오메트리를 가지는 카디악 티슈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하일리 트루풋 할 수 있게 이런 묘들도 만들고 가운데 이제 특정 구조를 가지는, 그러니까 특정 구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컨덕션 시스템, 즉 펄킨전 파이버를 묘사한 그런 구조체를 이제 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컨트랙티비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것을 심장에 약물을 투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리엔트리, 즉 말씀드린 탈키카디아나 피브레이션을 유발하는 인자인데요.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신장 컨덕션 시스템에 보시면 이제 펄킨저 파이버, 즉 심장을 컨트랙티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선은 이제 굉장히 이게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구조가 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구조를 묘사를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어, 운동을 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일 때와 그리고 운동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묘사해서 이제 실험을 하였는데 이제 정상일 때는 그냥 컨덕션이 노멀하게 가지만 이제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를 묘사했을 때는 이런 리엔트리, 즉 이게 말씀드린 대로 탈키카디아나 피브레이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델을 개발을 해서 실제 환자의 스템셀을 이용해서 이런 카디악 티슈를 키우게 되고 그리고 사람마다 도스 리스폰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제 심장과 심장의 유사체를 만들어서 티슈 레벨에서 이런 리엔트리를 약물에 투여했을 때 사람마다 어떤 도스 리스폰스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저 연구는 이제 제가 포스닥에서 있었던 하버드 유니버시티 디지즈 바이오피식스 그룹과 그리고 이제 보스턴 칠드런 하스피털 그리고 메디컬 스쿨에 있는 안드레 교수님과 그리고 빌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안태규 교수님 그리고 성대 신간호 교수님 그리고 제 박사 후 연구원 지도 교수님이었던 그 키파코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